皆さん、こんにちは。일본 문화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여러분의 일본어 파트너, 이나입니다. 와! 여러분, 곧 크리스마스죠? 그런데 여러분, 일본의 크리스마스는 한국이나 서양과 조금 분위기가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일본만의 특별한 크리스마스 문화 6가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볼까요? 야! 짠! 일본의 크리스마스 특징, 선호 1. 일본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연인이랑만 보낸다고! 우리나라도 물론 연인과 보내는 사람들이 많지만 가족과 보내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일본은 연인끼리 보내는 게 더 당연한 이미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친구들 물어보니까 남친이나 여친이 있다? 무조건 그냥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찾아보니까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거와 같이 일본에서는 설날은 가족이라 크리스마스는 연인이랑 보낸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합니다. 아, 잠시만요. 자, 여기 보면 일본では 크리스마스와 恋人と楽しむ日, お正月は 가족들 過ごす日が 일반적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알아보는 이제 일본어 표현. 네카라 우로코でした. 이 네카라 우로코가 무슨 뜻이냐면 이 우로코가 이제 물고기의 비늘이란 뜻이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일본한 관용표현인데 네카라 우로코가 우치를 내가 처음 겪어보는 세계를 알게 돼서 이제 뒤통수가 얼얼하다. 살짝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는 뒤통수 한 대 맞은 것 같은 이제 얼얼하다, 쇼크다.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일본은 그거를 메카라 우로코가 오치르라고 표현을 하고 지금 여기서는 이제 메카라 우로코 데시다. 이렇게 메카라 우로코라고 줄여서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도 줄여서 표현하는 거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일본의 크리스마스 특징, 선호 2! 일본의 크리스마스는 공휴일이 아니라고! 제가 일본 와서 제일 충격받은 건데요. 일본은 크리스마스에 무려 학교를 갑니다. 학교만 가는 게 아니라 회사도 갑니다. 일을 합니다. 과제가 평범하게 있습니다. 너무나도 슬픕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하. 아,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이거는 일본 헌법과 관련된 건데, 여러분들 이거 지금 보이죠? 일본 헌법 제20조, 신교의 자유. 신교의 자유는 어떤 누구에게도 보장한다. 그래서 이제 신교가, 이제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런, 한국어로 하면 그런 뜻인데, 일본에서는 이렇게 신교라고 적혀 있어서 그대로 원문을 직역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마저 읽자면, 신교의 자유는 어떤 누구에게도 보장한다. 어떠한 종교 자체도 국가에서 특권을 받거나 정치상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 일본 헌법의 살짝 특수성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나라 헌법은, 그래,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옛날에 재헌절 해가지고 7월 17일에 만들었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제 6.25 전쟁으로 많이 유명한 메가저 장군님께서 이제 한마디로 미국이 초안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얘네가 이걸 함부로 어기면 조금 안 된다고 해야 되나?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미국에게 바로 간섭이 올 수가 있어요. 제 생각엔 그래가지고 아마 이렇게 적힌 내용 때문에 좀 강하게 밀고 가서 그냥 다 평일에 때려버렸다, 공평하게. 원문 한 번만 읽고 가볼까요? 信教の自由は何人に対してもこれを保障する。いかなる宗教団体も国から特権の受け、または政治上の権力を行使してはならない。2、何人も状況への行為、祝典、儀式、または行事に参加することを強制されない。3、国及びその機関は宗教、教育、その他いかなる宗教的活動もしてはならない。일본의 크리스마스 특징 선호 3! 일본은 크리스마스에는 무조건 KFC를 먹습니다. 일본은 크리스마스에 치킨을 먹는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줄을 서야 돼요. 줄을 서야 되고 몇 달 전부터 예약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냐면 제가 이제 9월에 교토 여행을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예약을 하라고 편의점에 다 전단지 엄청 큰 간판에 걸려 있더라고요. 신기하잖아. 이게 그러니까 왜 KFC? 우리나라는 딱히 크리스마스니까 무조건 이거 먹어야 된다 이런 거 없잖아요.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에 터키를 먹잖아요. 칠면조.
칠면 이제 칠명절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왔나? 이렇게 처음에 혼자서 생각을 했다? 근데 찾아보니까 1974년에 시작된 크리스마스에는 켄터키라는 그런 캠페인이 있었대요. 근데 그게 거짓말처럼 대박이 나가지고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리고 당시 이제 경영자 인터뷰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에 치킨을 먹는다고 얘네들이 구라를 깠습니다. 구라핑을 쳤는데 그 대박이 났다. 그 덕분에 이제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미리 예약을 안 하면 구경도 못할 정도로 일본의 크리스마스 특징 선호요? 이 딸기 케이크가 일본의 이제 정말 독특한 문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이걸 꼭 먹는데 이건 내가 물어봤어. 오늘 마침 일본인 룸메가 크리스마스라고 본가 돌아가는데 가기 전 물어봤거든요. 일본은 진짜 쇼트 케이크 먹냐, 딸기 케이크 먹냐 이러니까 치고 케이크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 쇼트 케이크의 쇼트가 어디서 왔는지 안 궁금하세요? 쇼트가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짧다, 미지가의 쇼트가 아니라 카삭카삭하다라는 뜻에서 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 쿠키처럼 생긴 거 되게 이따만치 크게 보이는 거 이거 보이시죠? 얘 이름이 쇼트 브레드래요. 그래가지고 이 쇼트 브레드로 만들어진 케이크 쇼트 케이크입니다. 그럼 여기서 다음 의문점. 도대체 이게 왜 퍼진 거냐? 그래서 이것도 찾아봤는데 후지야라는 되게 유명한 일본의 제과점이 있는데 거기에 창업자 후지 린에몬상가 미국의 쇼트케이크를 일본인들의 입맛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을 했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마침 바이럴이 돼서 일본에 온 전 국민이 사랑하는 디저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제 여기 보면 제미나이 피셜이 있거든요. 제미나이는 이 생크림과 빨간 딸기가 일본의 일장기의 조합과 같아서 일본인들에게 더 친숙하고 축제 분위기를 준다고 하네요. 라고 적혀 있는데, 네, 어디까지나 제미나이 피셜이며 저 이희나의 의견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밝힙니다. 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마지막 챕터입니다. 일본의 일루미네이션 역사. 일루미네이션이 한국에서도 되게 릴스 같은 거 보면 많이 바이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역사가 생각보다 길어요. 이게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여기 써져 있다시피 메이지 36년까지 거슬러 가거든요. 이 메이지 36년이 이제 서력으로는 1903년이고 이때가 아까 말했다시피 대한제국 일대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일본은 그때부터 일루미네이션이 시작이 됐는데 도쿄 긴자에서 첫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수입품을 취급하는 메이지아라는 가게가 긴자에 오픈을 하게 되는데요. 그 가게에서 이제 크리스마스에 가게 앞을 조명으로 막 꾸민 것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전국적으로 펴지기는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불도 나고 좀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전쟁이 아무래도 있었잖아요. 중일 전쟁도 있고 태평양 전쟁도 있고 제2차 세계대전도 있고 여러 가지 전쟁 때문에 잠시 중단이 되었지만 쇼와 21년인 1946년에 재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지금의 가장 유명한 삿포로의 화이트 일루미네이션과 같은 전 세계 관광객이 찾는 거대한 축제가 되었다. 여러분들 이거 보이세요? 여기 사진을 이렇게 조그맣게 달아두긴 했는데 근데 저도 아직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기회가 되신다면 직접 삿포로에 가셔가지고 눈축제와 같이 한번 즐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인용한 참고 자료들인데요. 영상 설명란에도 이제 그대로 달아둘 테니 원문을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은 나중에 참고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일본의 독특한 크리스마스 문화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화가 가장 신기했나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미처 설명하지 못했던 일본의 크리스마스의 역사에 대한 숨겨진 뒷이야기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맞다네!